안녕하세요. 영어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법에 대한 것을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와 한국어는 말하는 법이 다를까, 같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언어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알면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좀 쉽게 다가오겠죠?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면 동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위치가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오랫동안 영어를 접하면서 왜 위치가 이렇게 다른 건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어느 책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이유를 터득했는데요. 그것을 여기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란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죠. 나는 밥을 먹는다 할 때 먹는다, 간다, 잠을 잔다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다, 있다, 되다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우선 한국어는 대화를 한다 라는 조건에서 또는 내 스스로 혼자 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대상이 있게 될 경우에 내 얘기를 먼저 하진 않습니다. 대상에게 먼저 모든 정보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문화의 차이인데요. 상대에게 정보를 먼저 말하고 내 생각, 행동은 나중에 하는 것이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입니다. 결국은 그 문화라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고 겸손 또 체면을 또 중시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상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행동을 나타낼 말이 가장 뒤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반면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나와 대상이 대화를 하게 되면 화살표 모양처럼 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때문에 내 행동을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권의 사람들은 문장 속에서 시간과 공간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개념들이 들어가고 또 수의 개념이 분명하게 문장 속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수렵 생활을 할 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을 데리고 인솔을 한다.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인지 누구를 잃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세다 보니 그 수의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은 농경사회로서 모여 살기 때문에 다 모여 사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굳이 수의 개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수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뒤에서 문장 연습을 하면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결국은 내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얘기를 하고 나와 대상과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뒤에다 차례차례로 나열하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영어의 특징이라는 거죠. 동사의 위치가 왜 다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무엇은 무엇이다. 누구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란 말은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죠. 맨 앞에 놓이고
그 다음에 행복한이라는 말이 왔고 그 다음에 이다라는 말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다죠. 이다 또는 있다, 되다. 자, 이런 표현들 모두 행동은 아니지만 동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동사를 어떻다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요. 상태 동사, 어려운 말은 그냥 무시하시고 이것이 동사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문장이 완성될까요? 나는 똑같이 놓였습니다. I. 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놓게 됩니다. 이다, 있다. am. 그 다음에 행복하니 뒤에 놓입니다. happy. I am happ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지. 세상에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을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고 나서 어떻게 감정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I am happ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도 말하죠. I am happy. I am happy.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줄여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장을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줄일 때는 자, 이 표시를 하시고 줄인다는 것은 무언가를 빼는 거죠. 주로 줄일 때는 모음을 뺍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장이 I'm happy. 이렇게 에 소리가 빠지는 거죠.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키가 큽니다. 당신은 이라는 말이 먼저 오겠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까요? 있어야지 그 다음에 키가 크다는 말을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You are tall. You are tall. 키가 큰 이란 말이죠. 키가 큰 tall. 이 문장도 줄여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You are tall. You are tall. 그는 뚱뚱합니다. 이쯤 되면 바로 단어만 알면 바로 문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는 똑같이 오겠죠. He is fat. He is fat. 간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He's fat. He's fat. 모음이 없어졌죠. 그녀는 예쁩니다. 그녀, 예쁜이란 단어만 알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She is pretty. She is pretty. 줄여 쓸 수 있습니다. She's pretty. She's pretty. 줄여 써도 의미는 같아집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It is good. It is good. It's good. It's good. 이 단어의 발음을 good 이렇게 입술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옆으로 살짝 길게 해주면서 good, good, good 이런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t is good. It's good.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말은 우리는 친구입니다도 되고 우리는 친구들입니다도 됩니다. 이렇게 들이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 표현하는 거죠. 자, 이 말을 이런 형태를 복수라고 하는데요. 복수, 수가 겹쳤다라고 해서 두 개,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 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은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큰 의미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영어는 We are friends. We are friends. 반드시 들에 대한 의미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에 s를 붙여주면 들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입니다. 줄여 써서 We are friends. We are friends. 이렇게 표현하기도
표현해도 되죠. 당신들은 선생님입니다. 당신들은 선생님들입니다. 당신들은 You are teachers. You are teachers. You are teachers. You are teachers. 그들은 행복합니다. 이제는 그들과 행복이라는 단어만 알면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They are happy. 자, 영어가 갑자기 쉽게 느껴지시나요? 그것들은 동물들입니다. 그것들과 동물만 알면 되겠죠? They are animals. They are animals. They are animals. They are animals. 네, 잘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문법 내용을 알아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런데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에 대해서 영국인들은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라면 또 이렇게 나눕니다. 한 개야? 아니면 두 개 이상이야? 한 개와 두 개 이상일 때의 표현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일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단어 어와 on을 써서 표현합니다. 한 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일 때 one 이란 표현을 쓰죠. one, two, three 하나, 둘, 셋 할 때 그 one의 의미가 이 단어 어에도 들어있습니다. 어와 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까요? 어는 뒤에 오는 명사가 이름이 자음 소리로 시작할 때 어를 앞에 써줍니다. 자음이 아니라 자음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음 소리일 경우에는 언을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모음과 모음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n이라고 하는 가장 약한 소리를 넣어서 소리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보겠습니다. 자음 소리로 시작하면 어를 쓴다는 것 볼까요? A boy, a cat, a man. 첫 글자 자음 소리, 자음 소리, 자음 소리가 되겠습니다. A boy, a cat, a man. 모음 소리란 또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An apple, an ant, an orange. 첫 글자가 A, O, 모음입니다. 물론 모음이기도 하지만 모음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모음이면서 모음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또 연습을 합니다. 모두 모음 소리죠. 한글에 아야, 어여, 오요, 오유, 의이 이것이 모음이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음이라고 하는데요.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요. 기역의 소리는 끝, 니은은 느 이렇게 자음 소리와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죠. 자음 소리일 때, 모음 소리일 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나타내는 말 뒤에 s를 붙여줍니다. s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들이라고 했었죠. 들,
너희들 할 때 그 들 말입니다. 단어 예를 볼까요? boy, boy라고 하는 단어에 s를 붙였습니다. books, doors, cats, apples. 이렇게 s를 붙여줘서 소년들, boys, books, 책들, doors, 문들, cats, 고양이들, apples, 사과들,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끝에 오는 알파벳에 따라서 뒤에 s의 발음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끝에 단어에 o나 s, sh, ch, x가 오게 될 경우에는 s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e를 추가해서 s를 붙입니다. es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s, 예를 들어서 s는 같은 s죠. 그러면 겹치니까 발음이 하나로만 되죠. 예전에 파닉스에서 다 배웠습니다. 똑같은 쌍둥이면 발음이 하나로만 났었죠. 그러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e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발음은 is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sh도 s에서 파생된 소리로서 비슷하니까 s를 쓰지 않고 e를 추가해서 es. 취도 마찬가지. 크스도 이렇게 소리가 났었죠. 그래서 s로 끝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es를 붙여줍니다. o가 특징이 있는데요. o는 왜 es를 붙이는지 이것은 단어마다 좀 외워야 되는데요. 그냥 s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es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외우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예시 단어를 볼까요? potatoes. 자, o로 끝났죠? o로 끝났습니다. es 붙였습니다. potatoes. bus. s로 끝났으니까요. buses. is로 발음합니다. dish. dishes. 이렇게요. watch. watches. fox. foxes. 이렇게 is로 발음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셀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때는 명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나 언이 붙지도 않고 SES도 붙지 않습니다. 그대로 water, milk, juice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세고 싶다면 어떻게 셀까요? 영국인들은 어떻게 물을 셀까요? 이렇게요. 도구나 모양 등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장 형태, 단어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자, water, milk, juice를 이렇게요. 예를 들자면 a glass of water. 도구를 활용했죠. glass, 유리잔입니다. 유리잔 한 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뒤에 of water, 물 중에서 한 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대신 뒤에 water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쓰고 앞에 도구에 어를 붙여서 한 개, 한 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번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 규칙은 영어 문장에, 영어 단어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et's drill 시간인데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자, 이제는 바나나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물론 영국인과 우리들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셀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양, 동물 중에 양은 우리는 셀 수 있죠. 양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건 셀 수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예외적인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a banana. It's a banana. 이제 문장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개수도 중요하고 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바나나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It's a banana. 이렇게 하면 완벽한 영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한글의 문장을 봤을 때 바로 영어로 생각을 전환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바나나입니다. 이제 바로 만들 수 있죠? They're bananas. 자, 그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나나들이라는 표현이 안 와도 아하, 2개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바나나에 s를 붙여야지. 이것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They are bananas. 그는 소년입니다. 몇 명인지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s a boy. 어가 와야 되죠. He's a boy. He's a boy. 잘하셨습니다. 그녀는 소녀입니다. 예쁜 소녀네요. She's a girl. She's a girl. 그것은 공입니다. 한국어는 수의 개념이 그렇게 문장에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에 1개인지 2개인지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죠. 그것은 하나의 공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것은 공입니다. 그렇지만 영어는 It's a ball. It's a ball. 하나의 개념을 꼭 넣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리입니다. 바로 할 수 있겠네요. It's a duck. It's a duck. 나는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 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이렇게 어를 넣어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펜입니다. It's a pen. It's a pen. 그것은 개미입니다. 개미. 영어 단어만 알면 되겠죠? It's an ant. It's an ant. 자, 모음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on이 왔습니다. It's an ant. 자, 이 단어가 It is an ant. 이렇게 4개의 단어지만 말을 하게 되면 쭉 이어서 말을 하게 되죠. 따라서 it's가 아닌 츠 연음이 일어나고 it's an 이렇게 전 연음이 일어나죠. it's an 그 다음에 n이 또 여기 이렇게 연음이 되면서 it's an ant 이렇게 낸트처럼 들리죠. it's an ant. it's an ant. 그들은 소년입니다. 그들은 소년들입니다. They're boys. They're boys. 네, 잘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개미입니다. 개미들입니다. They're ants. They're ants. 자,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여기에 하나를 뜻하는 말이 오면 안 되겠죠? 자, 2개를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리입니다. 오리들입니다. They are ducks. They are ducks. 그것은 토끼입니다. It's a rabbit. It's a rabbit. 그것들은 토끼들입니다. 자, 2마리입니다. They're rabbits. They're rabbits. 빨간색의 표시를 잘 보면 아, 영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시죠? They're rabbits. 자, 여러분이 해볼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까요? They are tomatoes. They are tomatoes. 물론 줄여 쓸 수 있습니다. They are tomatoes. There are 3 glasses of orange juice.
There are 3 glasses of orange juice. 주스는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오렌지 주스는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셌습니다. glass로 세웠죠. 세 잔이 있기 때문에 3 glasses of orange juice. 자, 뚜리라는 표현을 굳이 또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There are 3 glasses of orange juice. 이렇게 표현하면 완전한 문장이 되죠. It's water. 물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s water. 자, 그런데 그림처럼 물 한 잔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실까요? 네, 맞는 친구도 있네요. It's a glass of water. It's a glass of water. 네, 잘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of는 뭘까요? 자, 한 잔입니다. 물 한 잔. 전체 중에서 water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물 생각해 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물인 거죠. 그 중에 딱 한 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부분 하나죠. 전체 중에서 하나를 표현할 때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올 때 이렇게 of를 씁니다. 전체 중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 중에서 한 잔 이때 of를 써주는 거죠. It's a glass of water. 네, 멋진 질문을 한 친구 1포인트 드립니다. 2잔입니다. 그러면 They are 2 glasses of water 하면 되겠네요. They are glasses of water 있지만 두 개니까 2 glasses of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y are 2 glasses of water. 네, 잘하셨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쉬워졌다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죠. 자, 이번에는 correct the wrong part. 바르게 고쳐라. wrong part.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래요. 한번 알아볼까요? It's rabbit.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It's a rabbit. 한 마리가 와야 되죠. It's a rabbit. i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어서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따라서 토끼도 한 마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It's a rabbit. 잘하셨어요. I is a boy. 맞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I am a boy. I am a boy. 자, 여기서는 am이 와야 됩니다. is라고 하는 것을 am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I라고 하는 녀석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am을 써줍니다. is와 am은 같은 뜻이지만 앞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나는 am, 항상 am을 써줍니다. I am a boy. 줄여 쓰기도 하죠. I am a boy. 이렇게요. She am a girl. 이제 바로 알았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am, am 나만 쓴다고 했는데 앞에 그녀가 왔습니다. 여기가 틀렸군요. She is a girl. She is a girl. 그렇죠? am,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a girl은 잘 했습니다. She is a girl. She's a girl. They are a duck. 어디가 틀렸나요? 자, 이것은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그런데 한 개가 왔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They are ducks. They are ducks. duck가 ducks로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They are ducks. They are ducks. 또는 duck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를 바꿔주면 되겠죠? 한 개를 의미하는 It is a duck. It's a duc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It is balls. 이제 바로 틀린 게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바꿀까요? It is a ball. 그렇죠. balls가
ball로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it라는 것은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It is a ball. 줄여서 it's a ball. 그런데 나는 balls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They are balls. 줄여서 they are balls. 네, 재미있죠?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죠. It is a water. 물은 셀 수 없다고 했는데 어가 들어갔네. 잘못됐네요. 그러면 it is water. It's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I are a boy. 바로 틀린 걸 알게 되네요. 저기 지금 친구가 틀렸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am 그렇죠? I 이렇게 돼야 되겠죠. I am a boy. I'm a boy. I am a boy. I'm a boy. We are a teacher. We,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나와 또 누가 있어야 되겠죠? 2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왔네. 잘못됐군요. 고칠 수 있겠죠? We are teachers. We are teachers. 이렇게 어를 생략하고 s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We are teachers. 잘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집에 가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어들을 안다면 여러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해도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물어보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